첫째 주 우리 행복에 대하여 함께 이 이야기를, 이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게 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수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만든 시는 아닙니다. 네, 너무 오버한다 이런 얼굴로 보시는데 아니고,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삶이 힘겨울 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 삶이 힘겨울 때 새벽 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밤이 낮은 듯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힘이 절로 생깁니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때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세상 백만장자 부럽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죽으려 했던 내 자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나는 버리려 했던 목숨 그들은 처절하게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이 뜰 텐데 비가 올 거라고 걱정하는 당신에게 행복과 불행의 양이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슬픔에 젖어 있는 당신에게 늙기도 전에 꿈을 내던지려고 하는 당신에게 또한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를 아직 외면하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은 상처받기를 두려워할 만큼 아직 늙지 않습니다. 멀리 뛰기를 못할 만큼 다리가 허약하지 않습니다. 우산과 비옷으로 자신을 가려야 할 만큼 외롭거나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 당신의 시력, 눈은 별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나쁘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라는 글입니다. 네. 저도 이거를 처음에 읽을 때 참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좋았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참 마음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평생을 이루고 살았는데 마음 바뀌기 쉽습니까? 그래서 이 해피월드를 만든 거예요. 해피월드는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마음 바꾸는 시간이 바로 이 해피월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고정적으로 보고 내가 너무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한번 마음을 바꾸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좀 일어날지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행복을 좀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행복은 뭐냐? 근데 막상 하면 잘 몰라요. 제가 언젠가 우리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사랑이 뭐냐고. 그랬더니 몇 초도 안 끝나서 바로 눈물의 씨앗이라고. 어디서 불러본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우리는 그냥 대충. 근데 행복이 뭐냐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뭔지 자기에게. 네. 행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예. 자, 이러고 대충 넘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거 가지고 한 20-30분 떠들어. 그러면 둘이 막 얘기를 좀 나누게 해요. 그럼 얘기를 하는데, 예, 막상 해보면 잘 모르더라.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대답을, 이건 절대 어떤 식으로든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틀린 건 아니니까. 자, 행복은 무엇인가?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근데 참고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하지 마. 행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뭐, 천국 가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그죠? 우리 중국집에 가서 뭐 먹을래? 하는데, 난 짜장면 이래버리면 갑자기 카트라인이 정해지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행복은 뭐냐? 그러는데 너무 어느스럽게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우리 중에 제일 은혜스럽지 않은 분에게 물어봅니다. 신도진 집사님. 자기는 행복이 뭘 것 같아? 행복은 뭐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너무 정답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예, 행복하다, 행복이다. 네, 또 다른 분. 원사님 한번. 아프지 않는 가장 실제적인.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하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 이쪽 분들이 불안이, 다른 사람들이 다 써는 겁니다. 네. 행복이는 그렇다. 두 분한테만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죠? 네. 마음을 바꾸면 행복할 수 있다. 네. 우리 뒤에 계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 뭐 공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자기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네, 알았다니까요. 알겠고요. 네, 또 네. 나는 운동하고 그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 네, 운동하면 네. 좀 더 네, 몸이 딱좀 이제 일단은 잊어버리고 몸이 단단해지고 몸이 단단해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행복이 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막상 자기한테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잘 모른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실제로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곽훈 집사님하고 비슷하게, 손주를 보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얘기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행복을 물어보면 소소한 데서 찾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커다란 걸 걸어. 돈을 걸고, 예, 재물을 걸고, 막 부동산을 걸고, 그래야 행복한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상 제가 이렇게 여쭈어본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왜? 그것만 가지고 진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그렇거든. 진짜 뭐 내가 애기만 보면 나는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애기만 보고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얼마나 행복해. 근데 둘이서 막 보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배도 고프고 이런 조그만한 집에서 살아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난리가 나죠. 그거와 같이 우리는 정확하게 행복을 잘 모른다는 거죠. 행복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로또가 되었다, 그거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는 거 보면 나도 로또를 좀 하면 행복해질까?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좀 큰 집에 살면 나도 큰 집에 살면 행복할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집에 살아서 찾아오는 불행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실패, 자기의 상처를 좀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게 행복이야 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행복을 모르면 자기 생각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돈, 명예, 권세, 이게 바로 자기의 생각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 그렇게 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인데,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마치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처럼,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치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바라본다. 이것이 그냥 그렇구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무슨 병이 찾아왔느냐? 바로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병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말고 나중에 아니라 지금 행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행복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행운을 찾아다니라고 가까이 있는 행복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행운이 뭐냐면 이 네잎클로버의 꽃말이에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폴레옹이 그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에서 막 외치고 있는데 마침 그 클로바가 있는 그 이제 언덕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 있다 보니까 다 세잎인데 하나가 네잎클로버를 본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잡다가 총알이 위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뒤로부터 네잎클로버는 행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저기 소풍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막 세잎클로버 뜯는 네잎클로버 찾아가고 그걸 하루 종일 해요. 소풍 가가지고. 근데 도저히 해도 없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세잎에다가 한 대 붙여가지고 찾았다 또 그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뜯어내고 얼마나 많은 행복을 다 치우고 그 행운을 찾으려고 우리가 살았는가. 그게 이 꽃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거든요. 이와 같이 행복을 모르면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고 진정한 행복을 가까이 있는 행복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라는 거죠. 그만큼 행복을 모르는 게 이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말고 나중에 행복하자라고 살아요.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지금 내가 배고프고 지금 내가 고달파도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해서 내가 나중에 행복하지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행복하지 않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정말 영감 할머니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돌아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좀 행복하고 살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어르신들 유행한다고 나오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대요. 봤더니 전부 다 휠체어 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갔다고 나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왜 지금 행복을 버리고 앞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행복을 우리가 짓밟아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피월드라는 시간을 통해서 좀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처럼 내가 어떻게 마음을 좀 바꿀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진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드리는 게 휘파람을 좀 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휘파람을 부르라. 예. 소리가 저절로 나는 잘 안 되더라고. 혼자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남이 볼 땐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휘파람을 부르라는 게 그냥 휘파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휘파람을 부를 때에는 벌써 자세가 있어요. 휘파람 불 때는 그냥 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먼저 뒷주머니에 손을 좀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짝다리를 좀 잡아야 돼. 건들거리면서. 그리고 약간 몸을 흔들면서 그러고 가야 휘파람이 나오거든. 그 얘기다라는 그냥 휘파람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좀 몸도 좀 건들거리면서 휘파람도 좀 불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여유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휘파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또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그 유치원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예쁜 여자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여자 선생님이 또 예쁜 선생님이 오시면 막 잘 보이고 싶잖아. 그래서 애들이 막 선생님을 질문하고 선생님 얘기하면 대답 잘하고 네 선생님 이러면 잘하는 거야. 근데 어떤 한 꼭 무지마가 자기도 잘 보이고 싶은데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수업 시간에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저 오줌 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있는 거야. 질문할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빨리 좀 갔다 와 이래가지고 보냈어. 그러니까 애가 야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도 뻑하니 손을 들고 1시간도 채 안 돼. 선생님 오줌 누고 싶어요. 또 선생님 너 아까 갔잖아. 그래도 오줌 누고 싶어요. 그래 막 애들이 웃고 그 선생님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따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오줌 누고 싶다 이런 말 쓰지 말고 화장실 갈 때는 선생님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그래 예 선생님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가서 불고 와. 얼마나 교양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밖에 나가 시원하게 불고 와.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마침 그날 수박 파티를 한 거예요. 집에서 수박을 실컷 먹고 애가 밤에 잠을 자는데 아이고 소식이 오네. 새벽 2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막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일어났는데 아무리 집이지만 컴컴하니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무서워가지고 안 돼서 아빠한테 왔어요. 그래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아빠 저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밤에 그러면 얼마나 놀래. 그냥 찾아 야 임마 밤에 뭘 휘파람 불어? 너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 아이 휘파람 불지 마. 안 돼. 들어가. 나 지금 휘파람 불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좀 있다가 아이고 안 그래도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또 불렀어. 아빠 안 되겠어요. 나 그래도 휘파람 불어야 되겠어요. 야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와. 별 희한한 얘기하면서 안 돼. 들어가. 그랬더니 애가 배를 잡고 나 지금 휘파람 불으라고 갔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나와서 이제는 아빠 앞에 앉아서 우는 거야. 나 지금 휘파람 불어야 되는데 휘파람 불어 이러니까 아빠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아빠 귀에다가 불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날 밤 뜨뜻한 밤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오셔서 이런 우스갯소리 좀 듣고 그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음의 여유는 언제 오느냐? 노래를 부를 때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도 노래도 부르고 마칠 때도 노래를 부르고 5주 동안 우리가 노래를 부를 텐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설령 우리가 행복은 모르지만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기왕 선택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왕 선택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인생을 보면 선택의 연속이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선택해야 돼.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선택을 잘못하면 짬짜면 그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만큼 선택이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든지 선택하고 살았어. 일도 가정도 그죠? 결혼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집도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다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후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억울해요. 그만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후회더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후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가 병이 되면 뭐가 되느냐? 원망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선택했던 내 발등을 짚고 내 손을 짚고 그러다가 찍을 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짚는 거죠. 내 남편을 짚고 내 부인을 짚고 내 아이를 짚고 그게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마음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선택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죠? 남편이 아니라 왼수 덩어리가 되는 거고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잘 쓰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로 우리는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을 우리는 많이 가진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를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100억을 벌었다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섬겼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이 해피월드를 진행하면서 어떤 그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분도 이제 어르신이지, 그런데도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왜냐면 자기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손이 막 아프고, 아픈데도 이 얘기를 듣고 같이 있는 일을 해보자. 그런데 마침 자기 집 뒤에 있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돕자 해서 매일마다 찾아가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손도 주물러주고,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렀던 노래들 가가지고 같이 보고, 우리 만남은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해주었대요. 그렇게 해줬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의 균들이, 염증들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만약에 두고 살았다면 계속 남아있었을 텐데, 같이 있는 데에 마음을 쓰니까 자기의 아픈 새가 없는 거지. 그죠? 그게 바로 같이 있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소유에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두지 말고 같이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그래도 뭔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5주 동안 이 시간을 매주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질 것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5주 동안 이 아름다운 이 행복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